낚시에서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으로 판단하셔도 돼요. 낚시 제일 잘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안녕하십니까, EQ피싱 구독자 여러분, EQ정입니다. 그리고 기술사장 정강호입니다. 요즘 시기에 가장 어려운 낚시를 하고 계세요. 바로 간절기, 환절기라고도 하고요. 겨울철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낚시가 힘들어요. 그 이유가 정말 별거 아닌데 되게 과학의 기본이라고 그래야 되나? 기초라고도 하는데 생각보다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저도 이거를 기술사님한테 배워서 저도 이해를 한 거고, 그래서 낚시가 조금 어렵지 않았지만, 지금 이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이 영상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저희가 딱 한 번 달아드린 적이 있었어요. 다뤄드린 적이. 근데 아직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하는데,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채팅이 왔습니다. 아, EQ피싱 영상을 잘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오랜만에 낚시를 했는데 재미나게 하고 있는데, 영상에서 보니까 오링, 소자 오링 0.01g짜리 100분의 1이죠. 예. 100분의 1짜리가 한 개를 꼈을 때 한 마디가 내려가는 영상을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낚시를 했대. 네. 근데 이번에 가서 오랜만에 다시 낚시를 했는데 한 마디를 넣었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반마디밖에. 찌가 불량인가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 간절기, 그러니까 여름에서 봄, 가을용, 그리고 가을용,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될수록 물의 결착력이 강해집니다. 수온이 떨어지면서. 비중이라 하죠. 물의 비중, 밀도? 비중이 높아지면서 밀도도 높아지고. 예, 밀도가 높아지니까 이걸 뚫고 내려가려면 100분의 1g 한 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넣으시고 지켜보세요 했더니, 두 개를 보고 지켜보시면 천천히 내려가서 그 한 마디가 맞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 우리 정 대표께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한 마디가 100분의 1g짜리 0.01 오링으로 한 마디가 떨어지는 것은 한 마디에 0점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놓았을 때가 가장 그게 정확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찌맞춤을. 한 마디까지 맞춰 빨간과 한 마디가 수면으로 노출되게 한 다음에 1분 이상을 그 한 마디가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 후 100분의 1g을 더 추가를 해서 하나를 넣고 반이 내려가든 다 내려가든 3분의 1이가 내려가든 개의치 마시고 낚시하시고. 원하는 수심에 찌를 올려놓고 낚시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저희가 찌를 한 마디가 하나씩 떨어지게 저희가 설계를 한 거는 시즌 중을 기준으로 했겠죠. 그렇죠. 시즌 중이라 하면 이제 뭐 늦봄부터 초가을까지를 얘기를 해요, 보통. 너무 이른 봄이나 늦가을 또는 초봄, 겨울은 비시즌이라고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찌 같은, 모든 챕이나 찌 같은 경우는 시즌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간절기 때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바깥의 기온은 뭐 6도, 10도 아래가 돼요. 기온은 6도 아래인데 물은 아직 안 끓여요. 물은 아직 따뜻한 거죠. 그거보다는 높죠, 수온이. 수온이 훨씬 높죠.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차 안에서 밤새도록 꽝꽝 차가워졌던, 얼진 않았지만 굉장히 차가워졌던 찌에는 기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온에 의한 수축과 팽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수축이 되면 부력이 약해지고 팽창이 되면 부력이 세지죠. 왜냐면 부피는 부력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그 기온과 수온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인데 이거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하시지 않아도 돼요. 여름에 한 마디에 넣고 만약에 뭐 5초에 내려갔다. 겨울에 그거 두면요 1분이, 2분이, 3분이 있으면 내려가요, 사실은. 그렇죠. 기다려야 돼요. 너무 길고 지루하죠.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찌맞지만. 그렇죠. 지켜보셔야 돼요. 내려가? 하나 뺐어? 또 내려가? 어느 때 2개, 3개 뺄 때까지도요, 한 마디가 유지를 못하고 계속 내려가요. 맞아요. 아주 미세하게 조금. 왜냐면 수온이 내려가면서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수온이 3.98도일 때 육각수예요. 이럴 때 가장 안착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무게를 더 줘야만 내려가요. 그래서 여름에는 5g짜리가 5g에서 돼요. 근데 겨울에는요 5.2g이나 3g 달아야 내려가요. 맞아,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걸 제가 여기서 부가 설명을 드리면, 그 소비자분이 저한테 이제 뭔가를 궁금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찌맞춤 한 번만 알려달래요. 그래서 수조통에서 찌맞춤 하는데 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인지를 안 하고 그냥 했어요. 근데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좀 물 좀 넣을게요 하고 한여름이었어요. 수돗물을 이제
차가운 물이잖아요. 하고 딱 넣었는데 찌가 뜨는 거예요. 소비자분이 찌가 왜 떠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물의 그 밀도를 설명을 드렸거든요. 차가워지면 수온에 따른 네, 수온에 따른 비중 변화가 비중 차이. 이걸 지금 보신 거는 되게 행운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내용이네. 예. 그래서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1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결국은 내려가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 5분, 10분 동안 찌가 이제 낚시할 때 내려가는데 5분, 10분 걸리면 이미 떡밥은 다 떨어지고 들어가서 애들이 건드려가지고 이상이 생기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마치듯이 그냥 맞추시되 낚시하고 한두 시간 후에 0점을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있죠. 아예 처음에 맞추실 때 찌 맞춤을 이제 찌가 충분히 수축과 팽창이 그 수온에 맞춰지는 부피가 될 때까지 뭐 거의 30분, 1시간 걸릴 때도 있거든요. 저도 1시간 반까지 맞춰봤어요. 예. 그렇게 하시기에는 너무나 길잖아요. 그럼 우선 하시고 한두 시간 후에 0점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인 거죠. 아, 그러면 찌가 물에 적응이 되어 됐을 있으니까. 때니까 이제 정확히 0점이 맞죠. 저는 배운 대로 정석대로 1시간 반 동안 지켜보면서 왜 그러냐면요. 하나 빼고 나면 또 내려가고 하나 계속 빼면 또 내려가. 내려가고 그걸 하다 보면 30분, 1시간 금방 가요. 진짜 금방 가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이제 낚싯대 거치해서 물에다가 찌를 넣어놓고 떡밥을 개라 말씀을 드렸죠. 네, 맞아요, 그럼 떡밥이 숙성되는 시간이 겨울에는 뭐 10분보다는 30분이 좋은 거고요. 30분보다는 1시간이 좋은 거고 하우스에서 낚시를 해보면요. 떡밥을 개놓고 숙성되는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가장 좋아요. 맞아요. 이건 맞아요. 그렇다면은 찌를 맞추는데 떡밥을 개놓고 찌를 맞추는데 30분, 1시간이 아까우지 않으셔도 돼요. 남들 막 헤맬 때 나는 떡밥도 숙성을 충분히 시켰고 맞네. 찌도 잘 맞춰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거지. 이런 이점도 있어요. 아, 그러네. 그래서 저는 뭐든지 5분 안에 해결을 해요. 저는 스타일이. 그러세요? 예, 찌 맞출 때. 왜냐면 알잖아요, 저는. 나는 엄청 오래 걸리는 이게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면 얼마나 차이 날 거라는 걸 저는 알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그 10분 지나서 얼마, 20분 지나서 얼마, 30분 지나서 1시간 지나서 이걸 아니까 그냥 오령을 과감을 하는 스타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배우시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다는 이제 헷갈려가지고 안 되시는 난리 나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거. 근데 저처럼 오랜 시간을 경험을 하셨으면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이걸 배우고 계신 분이거나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은 그렇게 하다 큰일 나요. 못 배우세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카페 회원님들한테 예. 꼭 낚시하시다가 2-3시간 지나고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새벽에 꼭 한 번만 확인해 봐라.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이해하실 거다 했는데 저희 건 편하잖아요. 왜냐면 바늘 2개 가지고 계시면 바늘 담그고 바늘 안 담그고 그렇죠. 그냥 해서 바로 이렇게 찌만 10cm, 15cm 맞아요. 내리면 되니까 너무 편하죠. 이게 편하니까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셨더니 아침에 예를 들어 낚시를 가셔가지고 찌 맞춤을 옛날에 제가 토코 영상 찍을 때 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맞췄어. 네. 찌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네. 낮에 점심 먹고 확인했더니 오링을 뭐 5개 뺐다, 6개 뺐다. 그거 아주 좋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도 했고 저도 실제로 8개를 빼본 적이 있으니까.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네, 주시죠. 그게요. 그게 이제 간절기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이제 가을볕이 딱 앞죠. 네. 그래야 만물이 곡식이 익으니까 알이 꽉 차니까. 오후에 물은 따끈해. 저희가 저번에 수온을 재보니까 추워가지고 저녁에 낚시를 못 하겠는데 오후에 물 수온이 28도인 거예요. 그럼 낮에 그렇게 데펴졌던 물이 깊은 쪽에 있는 물하고 바뀌면서 종대류가 생기게 되겠죠. 찌를 사정없이 밀어 올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찌가 수면에서 몇 센치나 들어가 있어요? 뭐 길이에 40, 50이잖아요. 수면하고 비슷한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큰 차이가 50cm 별로 0.5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요. 0.5도라면 100분의 1g 안쪽, 안팎에서 움직이니까 전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밑에는 50cm 내려갈 때마다 1도가 달라진다면 산매에 대해서 했다면 몇 도가 다르겠어요? 6도죠, 6도. 오링 6개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이 뒤집혔을 때 수온이 6도의 변화를 보였다면 오링이 대여섯 개는 그냥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보통 아침이나 이제 낮에 가서 바람이 불 때 찌를 맞추셨잖아요. 무거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람이 칠 때는요, 표면 장력이 있을 때 깨진 상태예요. 그땐 가볍게 해도 내려가요, 이게. 맞아요. 근데 잔잔할 땐 표면 장력 이런 게 생겨가지고요, 찌톱이 아무리 가는 것 같아도 거기도 표면 장력이 생겨가지고 그 차이가 상당히 나요. 이건 진짜 경험하신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낮에 갔더니 바람이 불어가지고 찌 맞춤을 했는데 밤 되니까 입질이 없어가지고 캠이 끼기 전에 그거 뭐 확인을 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뭐 5개, 6개씩 빼시는 거. 이건 저도
이건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혹은 이제 물에 이제 밀도, 비중, 이게 물이 움직였느냐 안 움직이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냥 대류조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너울 파도가 쳤을 정도라면은 이거는 물의 비중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편에 말씀드렸던 비중에 관련된 거이기도 하고 비중에 의해서 물의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계산하면서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연구 개발하는 저희가 과학적 데이터를 내는 데 필요한 수치고 낚시하시는 분께서는 한두 시간 지나서 0.찌 맞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가장 무난한 방법 아니냐 하고 EQ에서 강추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어려워하시지 말고 저희 거 그냥 휙 돌려서 바늘 없는 거 하나 딱 끼고 10cm만 내려서 던져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팁 하나 드릴까요? 낚시 제일 잘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이거를 배우시는 분들의 정말 제대로 된 자세는 뭐냐면요. 낚시 끝나시고요. 확인하는 거예요. 잘 됐어도 확인, 안 됐어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0점을. 이야, 여기는 내가 어링이 1개 정도 가벼우니까 잘 됐네? 하나 정도 무거우니까 잘 됐네? 이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나머지 공부가 아니라요. 네, 잘 됐으면 가벼워서 잘 됐네, 무거워서 잘 됐네. 이걸 알 수 있는데 이거 안 하세요. 되게 귀찮아요. 갈 때 뭐가 이렇게 바쁘세요? 도대체. 하니까. 도대체 뭐가 이렇게 바쁘셔야 0점 확인 안 해보세요. 제가 같이 낚시에 동출했을 때 그 얘기를 반드시 하거든요. 0점 확인하십시오. 맞아요. 저한테 100마디 듣는 것보다 그거 한번 해보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건요, 조행 일기 쓰는 거와 같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확인하시는 게. 이게 정말 저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인 줄 알았었는데 우리 정 대표가 맨날 저한테 뭐라 해요. 그건 기술 사장 얘기고요. 제 이러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랬어요. 그 정도 저희 채비를 가지고 저희 그 기술 사장의 노하우를 좀 터득을 해보겠다, 익혀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는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그렇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방송이 또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간절기 아침에 혹은 겨울철 아침에 찌 맞춤을 했더니 찌가 엄청 늦게 내려가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하고 싶은 낚시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무겁게 낚시를 하시게 돼요.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점심이 돼서 확인해 보니 무겁죠. 찌가 적응도 다 되어 있고 치거나 잔망스럽죠. 그래서 그걸 뺐어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0점을 맞춰서 낚시를 잘 하고 있어. 근데 밤 되니까 안 되네. 왜 안 될까요? 그때 바람이 불었냐 안 불었냐 또는 기온차가 얼마나 생기냐에 따라서 종대류가 생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종대류가 생기면 무겁게 또 오링을 추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죠. 그러다가 그렇죠. 종대류가 멈추면 그게 그냥 무거운 닻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또 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저는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영상을 보시면 아침 일찍 낚시를 가셨으면 점심 때 한번 확인하시고요. 저녁 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밤 되면 잔잔히 바람이 자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EQ가 만들고 낚시인이 느끼셨잖아요. 그렇죠. 자연이 완성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아, 이래서 그 말이 또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물의 변화, 조류 변화, 수온 변화, 대류, 조류를 읽어낼 수는 없죠. 없죠. 그럼 결국은 뭔데요? 확인하셔야죠. 자연을 극복할 수 없다면 자연의 이치에 맡겨야죠. 자연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사람은 수치에 의해서 맞춘 것 뿐이잖아요. 0점이라는 거를. 0점이 고기를 잡는 절대점이 아니듯이 EV 위치가 절대점이 아니듯이 자연이 변하고 있고 그 자연이 물속이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붕어들은 적응을 해요. 사람만 적응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붕어들은 이미 적응했어. 상당히 예민하게 0.4도를 체크를 할 수 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적응을 해나가는데 심지어 4도면 10배잖아요. 붕어는 10배의 변화를 느꼈는데 사람은 하나도 못 느끼고 있었잖아요. 4도면은 오링 4개 차이 났을 텐데 한 마디가 오링 100분의 1g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하면 4개가 무거우면 한 마디 표현되려면 5마디 올려야 한 마디가 표현되는 거잖아요. 이거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근데 붕어는 최선을 다해서 먹었고 최선을 다해서 찌를 올려줬는데 물속의 변화를 읽을 수 없잖아요. 자연에 맡기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찌 액션을 보고 EV를 올릴 것인지 0점을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0점을 맞추시는데 그 한마디가 가볍게 낚시를 하셨어요. 예. 근데 붕어가 한마디만 올리는 날이야 오늘. 전혀 꼼짝도 안 그럼 꼼짝도 안 하는 거죠. 왜냐면
한마디를 가볍게 했다는 건 한마디가 물에서 바닥에서 떴다는 얘기죠. 바닥에 떴죠. 마이너스가 됐죠, 1이. 마이너스 1. 자, 0점이라는 건 0에서 1, 2, 3, 4로 올라가는 거죠. 마이너스가 됐으면 마이너스 1이죠. 0에서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갔다가 1로 가니까 두 마디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한마디만 했어. 그럼 0 가서 끝이죠. 그러니까 뭔가 살짝 빠른 것 같고 끝. 2라는 힘으로 먹었으면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갔다 1로 올라왔겠죠. 그럼 살짝 빨았다가 한마디를 올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2라는 힘으로 먹어준 거잖아요. 2라는 힘으로 먹어준 근데 1로 먹었다면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가야 되잖아요. 0 가서 끝인 게 찍어 올라올 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건 문제가 생긴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0점에서 이렇게 빨리 맞췄어. 빨리 맞춰서 6개를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5개를 무겁게 했다 이거죠. 그러면요? 6마디 올려야 한마디 표현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든 무겁든. 근데 무거운 건 뭐가 있냐면은 껐떡껐떡껐떡껐떡 그러니까 자망스럽다는 껐떡껐떡 하는 표현은 나와요. 그럼 그걸 보고 무겁구나. 네, 붕어가 무겁다고 얘기하네? 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럼 뭐지? 0점에 변화가 생겼나? 그럼 확인해보고.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부위가 너무 아래인가? 올려보시면 되는 거고. 껐떡껐떡껐떡 되는 건 무거운 거예요. 이 부위에서 절대적이에요. 껐떡껐떡 되는 거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건 절대적으로 무겁다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껐떡껐떡 되거나 찌울림이 빠른 건 무겁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된다. 비중이 중저비중의 떡밥을 쓰셨을 때. 떡밥을 쓰셨을 때. 네. 그러면 비중이 무거운 떡밥을 쓰셨을 땐 껐떡껐떡 되는 게 이 부위 위치가 너무 높거나. 이건 전편이랑 이제 또 상황이 연결이 되네요. 당연히 연결이 돼야죠. 그럼 자, 여러분 보세요. 가벼우면 붕어가 입질이 약할 때는 찌가 말뚝입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0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나 만약 2가 됐다면 뭐가 와서 먹는 거 먹는 같은데 것 그 같은데 표현이 안 정도.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간만 본다. 간만 본다. 근데 그게 간만 보는 게 아니라 붕어는 최선을 다해서 먹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벼우니까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가서 1까지 가야 한 마디가 올라오는 건데 그럼 세 마디를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하자고요.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반대로 무겁게 낚시가 됐다면 플러스 2다. 그럼 붕어가 세 마디 이상을 올려줘야 한 마디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0점을 깨지 않고 추가하지 않고 하는 게 가장 낚시가 완벽하다. 예,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0점 확인을 안 했어요. 이게 이제 시즌이나 겨울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간절기일 때 특히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낚시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봄에는 바람이 불어서 장력이 표면 장력이 깨졌어, 물이 두집혀가지고 비중이 낮아졌어, 밀도가 낮아졌어 이런 문제들. 근데 우리가 낚시하시는 분이 그것까지 계산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EV 오르락 내리락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업앤다운 내려라 올려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근데 여기가 불행하게도 떡밥을 전혀 다른 걸 쓰고 있다면 자, EV에다 지렁이를 꼈어요. 그럼 고비중이죠. 생미끼가 제일 고비중으로 맞죠. 네, 제일 무겁게 써야 돼요. 생미끼가. 이 흡입력도 대단하고 한 번에 쭉 빨지 않고 쪽쪽쪽쪽쪽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찌가 몸통까지 올라올 때 챔질해야만 후킹이 되는 입걸림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중저비중에 떡밥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초고비중인 생미끼를 써가지고 그 맞춤으로 하시겠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어불성설이네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이게 전부 다 이해되네. 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은 고기를 그러니까 붕어를 얼굴도 못 보고 끝나요. 지금 시즌에. 근데 또 저희 카페에 보면 어떤 분은 50마리, 70몇 마리, 거의 백수도 하죠. 거의 백수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글을 이제 조행기를 읽어보면은 이 부위의 선택이라던가 떡밥이라던가 이런 게 다 맞아떨어진 거죠. 그럼요. 가을에 가을 거 써주셔야죠. 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그 글을 보면은 0점 확인을 여러 번 했어요. 간절기 때 가장 그 맹점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점이기도 한데 해야 됩니다. 네.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저도 이거를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원주 이무기에서 낚시할 때 아니 밤이 되면은 보통적으로는 활성도가 좋아지죠. 활성도도 좋아지고 물이 차가워지면은 저희가 0점 맞춘 게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오링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날 오링을 5갈 뺐어요. 그래가지고 기후 사장님한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거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러고 이제 옆에 하신 분들한테 0점 확인해 보세요. 다 무거운 거야. 나 빼고 8명이. 네,
기술사생 빼고 8명이 다 오링이 5개 혹은 6개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상하다. 아니 원래 이제 밤이 되면은 가벼워서 오링을 껴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뺀다고? 하고서 가만히 생각해볼까 아 바람이 심했구나. 이게 가벼워졌다는 표현보다는 부력이 세졌구나 이렇게 가벼워진 게 맞죠. 침력이 약해진 거죠. 침력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오링을 추가를 해야지 이거 0점이 맞는데 오히려 반대로 무거워졌으니까 처음에 엄청 했는데 그게 지금 방금 말했던 표면 장력, 바람. 저희가 바람이 불 때 맞췄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난 거다.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저거 생겼잖아요. 종대류가 멈췄잖아요. 종대류가 멈추니까 또 어떻게 돼? 무거워졌죠. 곤두박질이죠. 무거워져가지고 또 뺐어요. 이게 지금 간절기의 낚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고 계셔야 낚시터에 가셔가지고 즐거운 낚시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보셔라. 이게 오늘의 맹점입니다. 그리고 뭐 팁을 드린다면은 정말 이 공부를 심도 있게 뭐 기술사장하고 한번 견주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수온계 가지고 다니세요. 예, 근데 수온계를 바닥에다 던져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디요? 뭐 3m면 3m에다 던져놓고 하시는 분들이. 아, 바닥에? 응. 의미가 없죠. 그 찐 위에 있으니까. 그렇네. 바닥에다 던져놓는 거는 바닥 수온이 몇 도니까 붕어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수온이 2도가 이제 토종이고요. 4도 이상, 5도까지는 향붕어가 활발하게 이제 비교적 저희 이불을 정확히 구사한다면 활발하게 먹어줘요. 활성도가 중활성도는 되겠는데 중은 되겠다. 이 정도까지 움직여지는데 4도 딱 내려가면요. 안 먹어요. 꼼짝도 안 해요. 그러면 4도 밑에서는 뭐가 먹냐? 오로지 온리 우리 강토종 붕어만 먹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의 힘이에요. 우리 토종 붕어, 우리 붕어 낚시에 진짜 백미입니다. 백미. 진짜 그래서 토종 붕어가 그렇게 멋진 얼지만 않으면. 네. 그게 얼음 밑에서도 나오잖아요. 얼음 밑에서. 강인한 붕어예요. 네. 근데 이제 좀 교배종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외래 어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우리 수온에 기온에 적응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수준은 안 돼요. 저희가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많이 했어요. 얼마 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요. 향붕어가 8도가 되면 꼼짝도 안 했는데 지금은 심지어 4도에서도 덜어 나와요. 5도까지는 활발하게 나오고 1도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활발하게 나오던 게 꼼짝도 안 하는 게 수온 1도 차이였다. 맞아, 진짜 신기해요. 안 믿기시면요. 수온계 가져다니면서 체크해보세요. 진짜 체크해보셔야 돼. 결론은 무엇이냐? 네. 아침 일찍 가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점심, 저녁 조과가 좋죠. 네, 그거를 다 0점 확인을 해보시면서 하시면 조과가 좋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수온의 변화, 바람의 표면 장력 이런 것 때문에 간절기 낚시가 힘든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꼭 확인해 보시는 거.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죠. 저희 EV의 진정한 맛을 아시고 싶으면요. 아침 일찍 가세요. 새벽장, 아침장을 보세요. 왜냐하면 이미 수온의 변화가 다 생긴 상태잖아요. 낮에 기온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변화가 있을 수 없잖아요.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5시에 가서 맞춰서 6시에 낚시 시작을 했어요. 아침 새벽에. 네, 그럼 오전 중에는 바람이 안 터지잖아요. 보통. 그렇죠. 틀려지질 않으니까 고기가 잘 나오죠. 자, 왜 새벽장, 아침잠이 잘 나오는지 아세요? 노지구, 이거 뭐, 손맛 오고 저는 자극 순간적으로 이해를 해버렸어요. 했죠? 네. 0점 맞춘 거에 변화가 없으니까 되는 거예요. 활성도가 좋다는 거, 그리고 변화가 없으니까 붕어도 자기가 익숙한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활성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찌 맞춘 거 떡밥에 물성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에 들어가서 그 물의 비중에 그 밀도에 그 입질을 받은 거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네. 근데 시간이 10시고 11시고 지나가면서 오후장으로 가면서 해가 뜨거워져서 표면이 달아지고 떡밥의 물성이 변하고 물이 뒤집히고 바람이 터지니까 0점도 틀리고 다 틀려져. 3박자가 다 안 맞았죠?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부지런한 새가 모이를 많이 뜨듯이 아침 일찍 가는 게 낚시 재미를 봐. 근데 정 대표가 저는 일찍 가서 이미 망태 이만큼 잡아놨어요. 바빠서 거래처 돌렀다 오느냐고 와요? 잘 못 잡고 한참 헤매요. 맞아, 한참 헤매요. 저는 아침에 가서 그 좋은 활성도 변화, 또 물의 변화, 0점의 변화, 떡밥의 물성이라든지 점성이라든지 변하지 않는 시간대에 낚시를 제가 했잖아요. 이거는 진짜 답이네요.
낚시는 답이 없다 그랬는데. 그렇죠. 답은 아니래도 근사치까지는 갈 수 있는 것 근사치까지는 같아요. 갔네. 근데 이 생각 안 하세요.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거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일찍 가서 하시면 돼요. 아, 그냥 일찍 가셔야 하셔라. 그리고 또 일찍 가면 어떻게 해요? 좋은 자리 받잖아요. 아, 그렇죠. 저보고 이런 말씀 그런 분도 우리 촬영할 있었어, 때 촬영할 있었어. 때 많이 하죠. 예. 아, 저희는 카메라 위치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밖에 맞아, 못 촬영이 해요, 안 돼. 낚시를. 근데 그걸 좋은 자리에 앉았다 그러시면 그럼 하우스 가서 칸막이 다 띄워야 되는데 그게 띄워집니까? 아, 맞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 자리에 앉는 이유는 카메라 위치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또 그런 자리가 아니면 아예 그 촬영을 못 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최적의 조건 카메라 위치란 게 있는 건데 왜 그걸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일찍 가서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만큼 잡으세요 그러면. 그건 맞아요. 죄송합니다. 먹지 부리지 마시고. 부지런한 분이 네. 고기 많이 잡죠. 제가 부지런하니까 그 말씀 쓰신 분보다 더 잡은 거예요. 맞아요. 저보다 부지런해서 그 자리 차지하셨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부지런하신 분들은요, 0점 확인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가라면. 진짜. 진짜 맞네. 일찍 가시는 분들은 고기를 잘 잡는 이유가 부지런해서 좋은 자리에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삼박자가 맞는 딱 그 시간대에 고기를 잡고 그다음 또 그 부지런하신 분들은 수시로 0점 확인을 하네. 그리고 이제 오링을 뺐다 박았다 하는 건 이제 뭐 중자 몇 개 박았니 하지 그게 틀렸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방법인 거예요. 방법인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감이라는 게요. 물론 이제 낚시는 오감을 발달시키는 감성이에요. 감성을 발달시키는 낚시 그 스포츠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 감이 발달하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는 과학이라는 거 있죠. 수치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수치를 믿으셔야 돼요. 0점을 왜 맞추셔요? 추가하려면. 0점은 고기가 떡밥을 최선을 다해서 먹을 때 우리가 최선으로 찌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들한테 그 리듬을 맞춰주느냐고, 속도를 맞춰주느냐고. 근데 거기다 박으면요. 물론 경험이 있으신 분은 수온이 바뀌었구나, 수온이 내려갔구나, 박아야겠네. 이거 가능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0점을 통해서 이 시간대에 이런 계절은 바뀌는구나 익히시지 않은 분이 그거 한다면 반대로 낄 수도, 빼거나 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0점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0점을 확인하는 것도 오름을 뺐다 박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거 안 하고 그냥 감으로 박는 분도 빼는 분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에러가 좀 날 수 있어요. 에러가 나죠. 그러면 채비 트러블 생기게 되면 나중에 혼선이 와가지고요. 몇 개 박았지? 몇 개 꼈지? 이거 모르세요. 맞아요. 근데 0점을 확인하시는 거는 그게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몇 개 뺐네 뭐. 그거는 몇 개 뺀 데는 그냥 기억만 하고 계신 거죠. 바람 불 때 맞췄더니 명경지수라죠. 유리같이 수면이 바뀌었을 때는 네다섯 개, 대여섯 개까지 차전에 날 수가 있구나. 차이가 날 수 있구나. 그게 파도의 힘이다. 그게 왜 그러냐? 과학적으로는 물의 비중과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건 저희가 알게요. 설명은 드리는 거예요. 네가 무슨 근거로 하냐 이렇게 따지시니까. 네, 맞아요. 이 설명은 드리는 건데 그것까지 기억하지. 그것까지 알고 하시면 낚시 복잡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건 저희 연구개발팀 수석 연구원이나 기술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즐기세요. 그리고 0점 확인을 자주 하시는 것도 괜찮은 습관? 아주 좋은 습관이죠, 사실은. 왜냐면 0점 확인하는데 2, 3분, 5분 안쪽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근데 그 5분 투자 안 하셔가지고 4시간, 8시간, 12시간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오케이. 감으로 뺐다 박았다도 하는 방법이지만 그거보다는 0점을 확인하시기 게. 편리하게 채비가 돼 있으니 그렇게 하시는 게 익히시는데 훨씬 유리하고 또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다. 거기다가 떡밥의 물성 변화는 내가 아까 잘 됐을 때 큰 차이는 없는가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럴 때는 떡밥을 저는 다시 개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00cc, 200cc 이상은 계시지 않는 게 가장 무난하죠. 네. 그러면은 간절기 혹은 환절기 그리고 겨울철 낚시가 힘든 이유는 요렇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지금 영상을 다 공개를 해드렸고요. 네. 이걸 보고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말씀하신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0점 확인해 보시면은 이게 진짜였구나 라는 걸 느끼실 거니까 꼭 영상 보고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솔직히 이 내용에서 더 심화 과정이 있는데 많죠. 네, 오해하실까봐 못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조금 제가 이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저희가 심화 과정 또 한 번 달아드릴게요. 이게 두 번째인데 3부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EQ피싱 치셔서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